예, 저는 전주시 도시재생과 임청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위원장 맡고 있는 조선희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 소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5-2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 성착취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활동과 연관지어서 성착취 공간인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선호송동에 위치한 선미촌이라고 하는 곳은 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일제시대 유곽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2004년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왕성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범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구매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홍등을 켜고 여성들이 유리방에서 전시되는 몸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광경이 전주 시내 한 도심에 왜 버젓하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공간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공권력도 그리고 어떤 정책도 여성이 매매되는 그리고 성상품화되고 성착취 노예로 생활하게 되는 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성매매 방지법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이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점검을 하는 중에 더 이상 전주시 행정이나 의회를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뭔가 중지를 모아보자 라고 해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이 거버넌스 조직에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 경찰, 도시계획 전문가 등 굉장히 많은 영역의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됐고요. 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는 것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활동이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민관협의회가 발족을 하고 그리고 새로 당선된 시장과 함께 민관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를 만든 이후에 가장 먼저 저희가 했던 것은 상상 워크숍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몸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집결지이지만 이 공간이 변화된다면 어떤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연구를 할 때 저희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집결지 폐쇄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폐쇄 이후에 어떤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연구 보고서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은 이 공간이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가 되는데 그 방법은 점진적인 기능 전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민간 개발에 의해서 그냥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새 건물이 들어서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도시재생 방법을 통해서 이 공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 그래서 도시재생의 방향은 여성인권과 문화의 공간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하고 그 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후의 활동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7개의 공간을 전주시가 매입해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참여하는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이 사업 공유회를 1년에 한 번씩 했고요. 집담회와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것들, 이슈가 되는 이슈들을 집담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수시로 정책팀, 소위원회 또는 정책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협의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논쟁이 되는 또는 갈등의 지점들을 굉장한 그러한 논의 과정,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통념인 것 같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없앤다고 그게 가능할까? 여기 문 닫으면 다른 곳이 오히려 확장되는 거 아닌가? 등등의 어떤 왜곡된 통념이 계속되면서 사실 이 활동을 해오는 내내 똑같은 질문을 매번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언론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도를 해주지만 성매매 집결지를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도시재생한다고 라고 할 때는 뭔가 성매매에 대한 어떤 이러한 공간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성산업은 필요악이야 라고 하는 보도를 끊임없이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정과 시의회와 경찰, 이러한 공공기관들하고 저희가 이제 협업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매번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어떤 여성인권 인식의 문제,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가 왜 없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없어지기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다시 학습하고 다시 어떤 그 가치적인 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재논의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초기에 저희 시장님이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성매매 집결지로서 여성 인권이나 여성과 관련된 착취가 일어나는 현장으로서 시민단체가 처음에 이 선미촌 정비를 제안했을 때 우리 시장님은 흔쾌히 그것을 갖다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저희 선호송 예술촌 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조직 만든 이후에 예산 확보나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여성 인권과 생태와 그리고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개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이 공간에 뭔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희 이제 성평등 전주나 또 재활용센터 또 그 뜻밖에도 미술관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어떤 여성들의 인권과 또 새로운 그러한 방향성들을 담는 메시지를 담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성평등 전주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여행길 선미촌 리빙랩입니다. 지금 49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공간에 7개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 여성,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참여를 해서 지금 7개월간 운영을 해봤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행길 선미촌 리빙랩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성 인권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실제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곳에 일하는 여성분들을 접하니까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의에서 강압적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인데 이걸 갖다 개선하고 정비한다는 데서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미촌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과정은 젠더 관점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젠더 관점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집결지를 폐쇄한 사례가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고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도 유일한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활동 그리고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델링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미촌의 이러한 사례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확장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또한 도시재생이 좀 더 여성인권과 성평등의 관점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